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약 저희가 처음 만나는 거라면 저는 예령이고요. 책을 좋아합니다. 책만큼 재밌는 건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책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중이고요. 이렇게 책을 읽은 감상을 제 채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책 친구, 책 동료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10일마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번 영상은 10월에 읽은 모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October Reading Wrap-Up 10월 독서 결산 영상입니다. 좋았던 책, 나빴던 책, 그냥이었던 책, 제가 읽은 책이라면 모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스포를 자제한 책의 내용과 저의 주관적인 감상과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지, 그리고 지극히 제 독서 경험에 따른 별점까지 매겨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은 완독을 기준으로 총 6권 읽었습니다. 소설 4권, 에세이 1권, 인문 1권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에세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현님의 매일을 헤엄치는 법을 읽었습니다. 그림 유튜버, 미술 크리에이터 이현님의 만화 에세이인데요. 이게 제일 최신작은 아닌데 이게 밀리의 서재에 있길래 읽은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이현님이 2018년도에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 이후에 가장 어두웠고 힘들었지만 의미있고 찬란했던 1년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만화 에세이이기 때문에 만화와 글이 함께 있는 형식이고요. 저는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사실 소설을 읽으려다가 제 멘탈이 와장창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의 이야기를 제가 소화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은 좀 읽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런 때 읽어야 되는 건 좋은 글, 힘이 되는 글, 위안이 되는 그런 글들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에세이를 고른 거였고요. 제가 평소에 이현님 유튜브를 봐왔기 때문에 이현님의 말이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의심 없이 이 책을 시작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정말 좋았습니다. 저처럼 약간 멘탈이 나갔을 때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피폐와 희망이 공존하는 에세이입니다. 저 피폐 잘 못 읽고 애초에 제가 힘들었던 상황이라서 피폐를 최대한 피하고 싶었지만 다행히 희망이 공존하는 피폐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든 시기에 나를 마주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게 고통스럽지만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매일을 헤엄치는 법인데 제가 책 읽으면서 제일 좋았고 크게 확 와닿았던 부분이 수영 수업 때 숨 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목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일 헤엄치는 법이 이꼴 매일 견디는 방법, 매일 잘 사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담긴 책이니까. 별점은 적절한 타이밍에 딱 이 책을 만났고 엄청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별 5개. 두 번째로 수 스튜어트 스미스의 정원의 쓸모를 읽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30년간 정원을 가꿔온 저자가 정원이 인간에게 어떤 쓸모를 주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분석한, 이야기한 책입니다. 저는 정원을 가꾸는 일, 가드닝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시작을 했는데 가드닝의 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요. 정원이, 식물이, 가드닝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행위가 단순히 뭔가 예쁘게 만드는 거에서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본질적으로 치유를 하는 행위라는 거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는 책이 좀 그런 심리적
정신적, 과학적 이런 설명이 많아서 흥미가 뚝 떨어졌다가 점점 공감이 많이 돼서 중반? 초중반부터 많이 설득된 것 같아요. 지금 이 현 사회가 정말 정원의 쓸모, 식물의 쓸모를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흙을 정말 맨손으로 만져본 지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자연, 식물과 멀어지다 보니까 점점 생명을 무시하는 게 만연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물도 무시하고 동물도 무시하고 나도 사람인데 같은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약간 이런 게 생명을, 그러니까 식물이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생명을 제 손으로 한 번만 키워봐도 이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 그런 내용을 많이 담은 책이기 때문에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도움되는 말도 많고 공감되는 말도 많아서 형광펜을 엄청 그은 책입니다. 지금 하이라이트 해둔 것만 39개인데요. 보여드리면 이 정도? 아이고, 대충 이 정도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보통 별, 하늘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 땅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하늘만 뭔가 동경을 하다가 그래서 키우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지고 예전부터 꿈은 있었지만 정말 정원을 가꾸고 싶다는 꿈을 더 크게 먹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별은 4개 반. 다음은 소설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 가머스의 레슨인 케미스트리를 읽었습니다. 1, 2권, 2권을 읽었고요. 작년에 아주 핫했던 책이죠. 근데 저는 작년에 책을 이렇게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야 읽었습니다.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최근에 드라마 제작이 돼서 드라마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5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엘리자베스 조트라는 여성이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조트는 화학자인데 그 시대에는 여자라고 하면 집에서 집안일하고 똑똑하기를 전혀 사회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여성 차별이 약간 만연한 사회였기 때문에 조트도 좋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조트의 직장인 연구소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그녀를 화학자로 보지 않고요. 여성이라고만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화학자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조트는 이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화학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일단 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인기가 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재미있었어요. 유머도 있고 진행도 너무 흥미로웠고 주인공이 매력적이었어요. 엘리자베스 조트라는 인물이 매력적이었고 조트는 정말 매사 진지하고 타협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인간미가 없는 건 아닌 그런 인물이라서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고요. 배터리가 없네. I'll be back. 네, 이어서 해보면 조트뿐만 아니라 조트 주변 인물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개성적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1, 2권 총 2권으로 이루어진 시리즈고요. 저는 사실 1권이 좀 힘들어서 1권 읽고 나서 2권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책이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히 전혀 아니고요. 그냥 그 소설에서 차별적인 상황이 나오고 무식한데 힘 있는 자들이 나오고 거기에 고통받는 조트가 있고 그냥 그거를 제가 소화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냥 그 고통받고 있는 인물을 보는 게 힘든 거죠.
그래도 조트가 이겨낼 거라고 믿고 어떻게 이겨낼 건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이 권을 끝까지 읽을 수 있었고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샘이 굉장히 쉽게 개방되는 사람이라서 책 읽으면서 굉장히 잘 우는 편이긴 한데 이 책 읽으면서 마지막 후반부에서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화학은 변하다. 그 부분에서 너무 울컥해가지고 그 전까지 1, 2권에 읽으면서 소화하지 못했던 그 불편함들이 거기서 쑥 내려가고 다 소화가 됐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차별이 가장 주된 주제일지는 몰라도 저는 그것과 함께 성별에 상관없이 엘리자베스 조트를 보면서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듯이 나에게 살아갈, 싸울 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별은 1권은 4개를 줬고 2권은 4.5개를 줘서 그 사이 어딘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째 책은 짠! 작가님 성함이 릭 리오르단 네, 펄시 잭슨 올림푸스 The Lightning Thief라는 판타지 소설을 읽었습니다. 영어 원서로 읽은 책이고요. 퍼시 잭슨 시리즈의 첫 번째인 번개도둑을 읽은 거죠. 원서를 매달 읽고 있는데 해리포터만 계속 읽다가 좀 다른 소설도 다른 책도 읽고 싶어가지고 일단 판타지를 좋아하니까 판타지에서 고르려고 했고 아직 원서 초보이기 때문에 미들 리더와 영 어덜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책을 고른 게 이 퍼시 잭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시 잭슨은 이제 학교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일명 문제아고요. 공부도 잘 못하고 주의 결핍이라는 진단도 받은 주인공이 바로 퍼시 잭슨입니다. 퍼시의 주변에는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그 이유를 전혀 모르다가 자신의 정체를 조금씩 알게 되고 그리고 여름 캠프라는 곳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왜 그런 이상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자신은 또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어 갑니다. 또 여름 캠프에서 자신이 이제 번개 도둑이라는 누명이 쓰인 게 알고 그 누명을 벗기 위해 이제 모험을 떠나는데요. 미국 뉴욕이 있는 동부에서 그 LA가 있는 서부까지 이동을 하는 모험을 그린 내용이 1권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랑 비슷하게 친구들과 함께 헤쳐나가는 모험 판타지인데 학교 배경은 아닌 거죠. 대신에 이런 이제 신들이 있는 거죠. 영어 공부 쪽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해리포터와 다르게 저는 퍼시 잭슨을 영화로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혀 이 퍼시 잭슨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대충 그리스 신화에 신이 있는 세계관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로 책을 읽었고요. 그래서 처음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약간 첫 챕터 정도를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제일 어려웠어요.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인물의 이름도 낯설고 이 사람들이 어느 지금 환경에 지금 학교인지 어딘지도 모르겠고 무슨 상황인지도 잘 파악이 안 돼서 엄청 좌절을 하다가 어려운 소설이 아니잖아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되게 좌절을 했다가 2번, 3번 정도 10페이지, 15페이지를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그니까 다행히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진짜 초반 페이지에서 고생했던 거 빼고는 그 이후로는 술술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이 잘 읽었습니다. 이 책이 진짜 유머러스함이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개그를 치는 건지 그러니까 드립을 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을 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몰랐는데 이제 이 책의 분위기를 점점 알게 돼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퍼시 잭슨 에이전 드립 같은 거에도 웃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 신화 세계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리스 신화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처럼 잘 모르신다면 재미가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 신화를 잘 알고 있다, 신들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판타지 소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신 이름이 나와도 그냥 넘기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검색해봤거든요. 신 이름을 하나하나. 그런데 이제 이미지도 이제 보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읽으니까 책의 재미를 좀 더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번거롭긴 해도 찾아보시면서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권을 다 읽고 나서 솔직히 책은 재미있었는데 다음 편을 읽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일명 퓨전 판타지라고 하죠. 현대 이 세계에서 판타지 요 설정이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가 그걸 언제 확 느꼈냐면 동부에 있을 때는 제가 동부를 전혀 모르니까 미국 동부를 그냥 판타지 같았는데 얘네가 서부에 오면서부터 몰입이 깨지더라고요. 정말 제가 뭐 훤히 잘 아는 곳들은 아니지만 그냥 현대를 배경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져 버리니까 라스베가스가 나오고 뭐 LA가 나오고 하는 게 상상도 안 되고 상상하기도 싫고 산타모니카 피어에서 싸우지 말라고 상상하기 싫다고. 아무튼 책은 재미있었고요. 유머도 가득하고 판타지 세계관도 좋았고, 그래서 판타지 소설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원서로 퍼시 잭슨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처럼 퓨전 판타지를 안 좋아하시거나 모험 판타지를 안 즐기신다면 재미가 덜하기 때문에 좀 읽기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은 4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알드 달의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를 읽었습니다. 짠. 굉장히 얇은 소설이죠. 이것도 영어 공부로 읽은 영어 원서 책이고요. 이런 느낌의. 해리포터나 이 퍼시 잭슨도 마찬가지로 긴 시리즈의 책이기 때문에 짧은 책으로 후루루룩 읽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읽은 책이고요. 이 책은 또 처음으로 오디오북과 함께 읽은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찰리와 초콜릿 공자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 마틸다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책이. 이 책은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인 여우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애들이 읽는 책이지만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던데요? 엄청 웃으면서 봤어요. 쉽기 때문에 정말 영어 원서 입문으로 강추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얇으니까 빨리 한 권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입문으로 추천하는 책이고요. 아무리 내 실력이 이 정도는 너무 시시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한 번은 이거 읽고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릴 정도로 딱 입문 레벨에서 잘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직도 영어 원서 공부법을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리고 오디오북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아이들이 있는 책이라 그런지 이 책의 오디오북이 효과음도 엄청 들어있고 이제 연기를 굉장히 몰입되게 하셔가지고 정말 재밌었어요. 오디오북과 같이 들으면 발음도 들리고 억양도 들을 수 있어서 훨씬 좋더라고요. 이거는 뭐 흠잡을 게 없기 때문에 별 5개. 자, 이렇게 10월에 읽은 책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10월 초에는 제가 좀 힘들어서 저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힘을 주는 책들 위주로 읽고, 그리고 월 말에는 원서에 좀 더 영어 원서 공부에 더 집중을 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다음 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요새는 좀 영어 원서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원서를 더 많이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원서가 더 접근하기 쉽기도 하고요. 하지만 원서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냥 원래 읽던 한국어 책도 많이 읽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지난 10월에 읽은 책은 어떤 책들이 있나요? 밑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감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추천도 해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와 책 친구가 되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10일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